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그 뉴스를 만든 인물과 얘기합니다. KBS 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 네, 이번에는 민주통합당의 박용진 대변인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예, 당대표 지역 순회 경선이 엎치락 뒤치락. 일단 보는 사람은 재미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네, 어느 정도 좀 예상했습니까? 아니요. 일반인들하고 비슷한 시각이었죠. 당내에서도. 그래서 예. 이른바 대세론을 이해찬 후보가 형성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바가 없지 않아 있는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보는 사람은 재미있고 비대위원장 박지원 위원장은 뭐 큰 소리를 치시는데 흥행 대박이라고 예. 선두권 다툼하는 후보들로서는 영 아주 그냥 힘들겠습니다. 그렇겠죠. 저희도 예상은 딱 하지 못했습니다. 반전에 반전이 거듭되는 순회 경선. 조금 전에 박지원 원내대표가 뭐 흥행 대박이다 이런 표현을 하시다고 그러는데 예. 국민들의 관심을 어느 정도나 끌어모은다고 평가하시는지 무슨 자체 분석이 좀 있습니까? 일단 이게 대통령 선거를 앞둔 그래서 이른바 흥행의 어떤 주자가 될 만한 이런 거물급들이 좀 빠진 상태에서 시작을 해서요. 예. 약간 걱정을 했었는데 이게 또 대선을 앞두고 어떤 후보에게 유리한 판세를 만들 것이냐 이렇게 언론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일반 국민들이 선거인단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했었던 지난 1월 15일 전당대회와는 다르게 일반 국민들의 참여는 그렇게 도드라지진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여론의 관심, 언론의 관심 이런 부분은 상당히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지금까지 총 7개 지역에서 대의원 투표, 김한길 후보가 4개 지역, 이해찬 후보가 2개, 그리고 강기정 후보가 광주 전남에서 일단 1위를 했습니다만은 지난 주말 경남과 제주에서는 김한길 후보가 연승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대의원 투표에 나타난 당심은 어떻게들 분석하고 계십니까? 일단 언론에서 분석하고 있는 거를 말씀을 좀 드리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이박 연대라고 표현되는 대세론을 형성했었던 이해찬 후보에 대한 반대, 반감 이런 것들이 좀 표출이 되는 거는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런 면으로 보기보다는 우리 이제 대의원들이 어떤 전략적 투표도 좀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냥 압도적으로 한 후보가 이렇게 쭉 앞서 나가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약체 후보 혹은 어떤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는 후보에게 전략적으로 투표를 하면서 이게 1인 2표거든요. 예. 한 표는 자신이 호감 가는, 지지하는 후보에게 보내진다면 나머지 한 표는 이제 전략적 투표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판단이에요. 그래서 대의원들이 일반 평당원이나 국민들하고는 좀 다르게 예. 당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어떤 형태로 선거에 임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이냐에 대해서 전략적인 사고, 토론, 사전에 주변의 대의원들과 협의 이런 것도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른바 위원장들의 오다 투표 이런 것들은 한 50%, 60% 이하로 먹히는 것 같아요. 1인 2표니까 나머지 한 표는 자기 표를 찍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들의 오다 투표라는 건 뭡니까? 이른바 각 지역 당협의 위원장들이나 의원들이 예. 대의원들에게 누구를 좀 찍어달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를 쉽게 싫다, 못한다 이렇게 못하는 게 인지상정이거든요. 그래서 위원장을 많이 확보하는 후보가 유리한 것이 이제 당내 경선의 하나의 특성인데요. 그런데 당내 경선에서 위원장들이 누구를 찍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혹시 무슨 선거 이거는 상관없는 겁니까? 그럼요. 선거운동이죠. 그렇습니까? 네. 일반적인 요즘 하도 당내 경선 부정이 얘기되니까 바짝 긴장하시는군요. 예. 당연한 선거운동이고요. 위원장이나 의원들은 각 후보의 캠프에 소속돼서 어느 후보를 위해서는 열심히 뛸 수 있는 일이고요. 네. 이제 다만 그동안은 위원장들의 이런 어떤 적극적인 권유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먹힌다 이런 판단이었는데 네. 이제 이번에 보면은 그런 거보다는 1인 2표이기 때문에 한 표는 자기가 좋아하는 후보, 한 표는 전략적 투표 이런 것들이 진행된다 해서 우리 대의원들이 상당히 대선을 앞둔 전략적 투표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세종시와 충북 대의원 투표가 예정돼 있고 아무래도
승패의 승부처는 수도권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대의원 수를 늘리는 문제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경선 중간인데 불공정한 행위 아니냐 뭐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후보들도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정리될 걸로 보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저도 그 회의에 지금 들어가야 됩니다. 그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회의가 예. 지금 이제 막 시작이 됐고요. 그 이번 회의에서 말씀하신 그 정책대의원입니까? 정책대의원이죠. 네. 정책대의원의 수를 더 늘릴 거냐, 아니면 수는 그대로 고정하고 다른 참여 정책 단체들에게, 정책 협약 단체들에게 어떻게 그 배분 문제를 조정할 거냐를 놓고 예. 그 마지막 회의를 하게 됩니다. 오늘 회의를 결정하고 내일 이제 비상대책위원회 그 안이 올라가게 될 텐데요. 그럼 이제 확정이 되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레이스 중간에 수가 확정되는 것은 약간 저희가 이제 진행상에서 미비가 있습니다만 요 정책 당원, 정책 대의원, 정책 협약 단체들은 네. 이미 1월 15일 전당대회 이전부터 그 통합의 정신으로 확인됐었던 거고 약속되었었던 바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전혀 몰랐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모든 후보들이. 이제 다만 조금 더 빨리 경선이 시작되기 전에 결정이 됐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네. 이런 아쉬움은 남습니다만 여튼 이런 통합 정신에 대해서 창당 정신에 대해서 어떻게 반영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를 놓고 오늘 이제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최종적인 네. 논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경선 중간에 숫자를 바꾼다는 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요. 우리 모바일 그 시민선거인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번 주 수요일 5월 30일까지 이제 모집을 하는데요. 역시 그것도 마찬가지로 몇 명의 선거인단이 얼마나 모일 건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근데 다만 이분들이 6월 9일날 투표, 9일날, 정책대의원은 6월 네. 9일날 투표를 하고, 모바일 선거인단은 투표일이 그 이전에 이틀을 이제 주어지는데요. 투표하기 전에 이게 확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레이스 중간에 숫자가 확정된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맞죠. 이렇게 되면 예. 모바일 선거인단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런 논란의 대상이 되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시민 선거인단 지금 말씀하신 모바일 선거인단은 영 부진하다고 들었어요. 예. 흥행이 대박이라면서 모바일 선거인단 모집은 왜 이렇게 안 되는 겁니까? 관심은 높고 선거인단으로 참여하는 바는 이제 낮은 거죠. 이제 그게 왜냐하면 이게 이제 적극적으로 선거인단을 모집하는 어떤 열성 당원이나 예. 지역 당협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추세가 하루에 적으면 7천, 많으면 8천 이 정도가 이제 들어오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난 1월달에 있었던 전당대회 같은 그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이제 떨어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주변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니 또 한 두 달 있다가 당의 그 대선 후보 경선을 위해서 또 몇백만을 모으는 선거인단 모집을 할 텐데 굳이 또 지금 하냐라고 하는 네. 열성당원들의 그 푸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네. 모바일 선거의 피로도라고 저희들은 표현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거죠. 그렇군요. 예. 자, 지금 순회 경선이 진행되면서 당내 대선 주자들이 막후 지원한다. 사실상의 대선 주자들끼리의 세대끼리 아닌가 이렇게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대선 주자들이 그렇게 섣불리 누구를 편들고 나서고 이러지는 않을 텐데요. 예. 지금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당 대의원들의 어떤 전략적 선택이라고 하는 것에는 우리 나와 있는 당대표 후보들 중에 본인이 선호하는 후보를 찍고 나머지 한 표는 대선 후보를 염두에 둔 전략적 투표를 한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아, 네. 이른바 이심전심 말하지 않아도 안다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대선 후보들은 중립 형태를 다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고 특별히 누구를 지지한다 이런 것을 대외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지만 그 대의원들이 자신이 지지하는 대선 후보를 염두에 둔 전략적 투표는 알겠습니다. 확실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면 통합진보당 사태와 관련해서 최근에 통진당의 강기갑 위원장이 제안한 이 검찰 압수수색 공동연대를 민주당에서 거부했어요.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일단
이런 정당의 당원 명부를 압수수색하거나 당사를 압수수색하는 경우는 상당히 걱정스러운 일이고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한나라당도 2006년도에 그런 의견을 밝힌 바가 있고요. 자기 당에 대한 압수수색이 올까 봐서 강력하게 대항하고 정당에 대한 침탈이다 이런 표현들을 쓴 적이 있는데 예. 이번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저희가 이번에 야권연대를 거부한 공동대응을 대해서 거부한 것은 거부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선 조치하라는 거죠. 당 내부적으로 먼저 개혁과 쇄신을 빠르게 진행한 다음에 이후에 협의할 문제이지 지금 당내 쇄신이나 혁신 문제도 제대로 되지도 않았는데 이 문제로 넘어가 버리면 국민들이 문제를 확실하게 끊어내지 못하는 이런 것으로 볼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야권연대가 진행되는 와중에 쇄신과 혁신은 무조건 그 전제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군요. 다시 한번 확인한 걸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민주통합당의 박용진 대변인이었습니다.